빙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기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쿨타임 찾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 틀었습니다. 오늘 날씨 엄청 좋아요. 하늘도 예쁘고 아마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날씨 정말 좋다고 느끼실 건데, 저는 강의 기간인데다가 또 직원분들이 취합해온 데이터를 지금 모아서 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 분석하다가 제가 아무래도 정규 강의가 지금 지방장 얘기를 좀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요 내용 지금 중요한데 또 놓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퍼뜩 좀 영상을 켰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촬영이 가능한 환경이 있으면 참 감사하는 게 요새 제 심정이에요. 참 세상 좋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노티나나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제 영상을 이해하기 위해선 저랑 쭉 같이 해오신 분들은 아마 편하게 들으실 텐데, 전제 조건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돼요. 쉬운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부동산은 강제 참여 시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랑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집에 얹혀 살더라도 무상 임대차니까 국가가 보기에는 등기가 들어가 있는 부동산에 거주한다는 건 여러분이 싫든 좋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결국에는 텐트 치고 살거나 등기 없는 주택에 살지 않고서는 99%가 부동산에 강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원래는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인데 입지 공부하면서 많이 놓치시는 부분들이 있죠. 뭐죠? 연결성입니다. 연결성은 뭐냐면은, 주택은요, 이 주택 시장이라고 부르잖아요. 시장은 뭐냐면 거래하는 데요. 수요가 있으면 공급해주고 거래하고 가격 결정되고 끝이에요. 수요, 공급, 거래, 가격 끝이라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있겠죠. 그럼 뭡니까? 시장이니까 거래를 하려면 수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요가 나와요. 제가 집이 필요해서 시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필요한 집은 한 채란 말이에요. 그럼 한 채를 어떻게 소화하면 됩니까? 신규 공급을 해주던 새 아파트 집어넣든,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해 편하라고 제가 따로 빼는 거고요. 신규 공급으로 넣어주든, 매매를 하던, 전세 계약을 하던, 월세 계약을 하던 뭐 하나만 하면 일단 제 수요는 끝이에요. 2년 동안이든 4년 동안이든 얼마 동안이든 간에 일단 끝이라고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이입, 내 상황에 맞춰요. 내가 집을 사고 싶어요? 매매 시장만 봐요. 내가 전세를 구해요? 전세 시장만 봐요. 나 그냥 월세가 좋아요? 월세 시장만 봐요. 내가 분양을 받고 싶어요? 청약 시장만 봐요. 이게 원래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공부를 하면 입지 공부가 최우선이 아니고요. 대장주만 올랐으니까 다 올랐지.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완전히 각인을 하셔야 돼요. 다 연결되어 있구나. 수요가 나오면은 뭐 하나만 메꿔주면 장땡이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수없이 반복을 해왔고, 지금 시장의 문제 중에서 가장 큰 핵심 문제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놓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 작년 10월달 이후로 시장은 굳어져 왔어요. 시장이 반등했냐고요? 아니요, 전 동감할 수 없어요. 반등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았어요. 전체 데이터 통계를 내면은 시장은 하락한 적이 없어요. KB 데이터 기준이에요. 실거래가 기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부동산은 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걸 떠나서라도 시장이 내려간 데도 있고 올라간 데도 있죠. 내리락 오르락, 신고가를 갱신을 했다, 마지막 실거래가에 비해서 3억이 떨어졌다, 이런 게 주요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놓치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넘어가기 전에 전세가 볼까요? 전세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전세가는 통계로 답이 안 나와요. 지금 KB에 지금 전세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현장 나가보세요. 아수라판이에요. 왠지 아세요? 임대차 3법 통과 이후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4년 지나봐야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굉장히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3중 가격, 신규 계약은 제일 높고 갱신권은 가장 낮고 중간에 애매하게 서로 협의 본 건 중간 가격. 전세가 원래 5억이었는데 9억까지 올라갔는데 7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고 5억, 7억, 9억, 이런 시장에서 거래가 어느 게 많이 될 줄 알고 통계를 믿습니까? 9억이 계속돼요? 폭등했다고 난리죠. 9억 계약됐다가 7억, 5억 나와요? 폭락했다고 난리죠. 데이터가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지금은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시장도 지금 혼조세고요. 전세 시장도 인기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 전제 조건 두 가지 잊지 마세요. 연결되어 있다, 필수제다.
자, 매매 시장에 거래가 없죠? 매매 시장이 죽고 있고 수요가 정말 없어요. 집이 말 그대로 안 팔립니다. 새로 사는 사람도 없고 안 팔리니까 옮겨 타기도 안 되고 다주택자는 취득세 때문에 살 수가 없죠. 그야말로 시장을 완전히 밟아 눌러 놓았습니다. 2월 달의 거래량이 서울 거래량이 800건이에요. 5천 건이 넘어도 이상하지 않던 시장이 2만 건, 3만 건이 넘어도 이상하지 않던 경기도 시장이 거래량이 안 나옵니다. 즉 집이 안 팔립니다. 오케이, 시장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밖에 나가도 분위기 별로 안 좋아요. 금매 있어요. 다만 일부 단지는 1, 2월 달에 비해서 금매는 없어요. 일부 단지는 여전히 있어요. 혼조세입니다.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된 시장이 모습이에요. 절대 매도자 우위의 시장, 집을 가진 사람이 웃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냐는 거죠.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느냐. 자, 매매를 구하는 사람도 없고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없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장에 수요가 정말 없어진 겁니다. 이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딜 또 봐야 돼요? 월세 시장을 봐야 되는데 문제가 월세 시장이 어쨌건 제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한 이후로 아파트 월세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저는 처음 보고요. 제 선배들도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합니다. 200만 원짜리 월세가 지금 400이 됐어요. 안 떨어집니다. 400짜리가 800이 됐고요. 300짜리가 600이 됐어요. 플러스 알파 더 무서운 거. 이 와중에 보증금도 올랐어요. 처음 봐요. 처음 봅니다. 물론 이렇게 월세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효과를 느끼는 게 어디예요? 제가 이제 금리 얘기는 너무 복잡해지니까 말씀을 잘 안 꺼내는데 금리가 그나마 월세란 영향을 미쳐요. 왜 그러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는 이제 전세는 정책금리긴 한데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지금 나오잖아요. 월세를 선호하는 효과가 나와요. 여태까지 결국 월세는 전세 때문에 밀려나던 계약 형태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거든요. 전세는 말 그대로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니까 좋아한 거예요. 근데 전세가 원리금 균등 생활, 기준금리 인상, 그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전세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확 떨어지면서 월세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월세의 공급이 충분히 받쳐주면 되는데 못 받쳐줍니다. 그래서 마구 올라가고 있어요. 월세 지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진짜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프를 찾아보십시오. 네이버에 좀 검색을 하시면 나오거든요. 그럼 월세 지수가 폭등을 하면 언제까지 폭등을 할까요? 말씀을 드렸었죠. 월세 지수가 폭등을 하는 거는 전세보다 더 좋은 초이스일 때까지만 폭등이 가능합니다. 전세보다 나은 초이스가 아니게 된 월세는 더 이상 메리트가 없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월세가 폭등을 하다가 전세로 옮겨가다가 전세 시장에서 도저히 수요 공급이 또 안 맞으면 사람들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매매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제 이론이었죠. 물론 변수들은 있어요. 수요와 공급에 기본적으로 틀을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공급이 굉장히 많다거나 구축 매물이 굉장히 많아서 공급이 넘쳐난다면 월세도 싫고 전세도 싫어서 매매로 밀려난다 하더라도 매매의 공급이 넘쳐나면 어떻게 된다? 가격이 올라가지 않죠. 쉬운 건 이거예요. 월세가 지금 수급이 안 맞아서 마구 폭등하고 있는 거 맞아요. 물론 이 안에 세금과 금리의 영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세금과 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인 게 세금이 오르고 금리가 올려도 공급이 충분히 있으면 집주인은 정가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공급이 부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전세인데 전세는 이미 올라있는 상태였죠. 근데 이번에 갱신권, 임대차 3법 효과가 하반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왔을 때 매매랑 신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신규 시장은 어떻게 돼 있죠? 신규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올해랑 내년에는 공급이 많이 부족을 해요. 그러면 구축 매매 시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매매가 넘쳐나고 수요가 없는 거다. 맞아요. 맞는데 이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 이상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거래가 없는데 가격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나 하락을 안 하거나 심지어 신고가를 쓰는 단지가 있다는 건 수요가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건 맞지만 혹시 여전히 매물이 구축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의 결론이 아무래도 수요가 정말 바닥에 눌린 건 맞지만 구축 매매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월세가 전세로, 전세가
매매로 왔을 때 매매 시장에 혼조세가 한번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임대차 3법이 처음 시행됐을 때만큼의 데미지는 전 기대하지 않아요. 그 이론은 라이브 때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축 매매 시장이 과연 이걸 받아줄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키포인트는 어디다? 월세 시장이에요. 지금은 서울은 월세 시장을 반드시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월세 시장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럼 이 월세 시장이 언제까지 버틸지, 월세 시장이 왜 핫해졌는지. 간단하죠. 월세 시장이 핫해진 이유는 전세가 별로니까, 전세보다 월세가 좋으니까. 월세가 언제까지 좋아요? 전세보다 쌀 때까지. 더 이상 싸지 않으면 전세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전세도 없으면 매매로 와야겠죠. 매매로 왔을 때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오르겠죠. 요 논리 한번은 생각해 보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월세에 대해서 너무 다루는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아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